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영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브레이브하트와 아웃로킹이라는 두 영화 이야기인데요. 제가 넷플릭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아웃로킹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뭐지? 중세 영화인가? 그리고 별 정보 없이 눌러서 봤다가 보니까 로버트 브루스라는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브레이브하트란 영화에서 연결이 되는 이야기네 라고 딱 떠올라가지고 아웃로킹을 앞에 조금 보다가 말고 브레이브하트를 먼저 다시 봤습니다.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정말 옛날에 봤던 영화인데 이게 1995년, 96년 그때 영화거든요. 브레이브하트를 그래서 먼저 오랜만에 다시 보고 그리고 아웃로킹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영화 이야기를 오늘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브레이브하트는 멜 깁슨이 주인공이었는데 그 멜 깁슨이 했던 역할이 윌리엄 월리스라는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로킹이라는 영화에서 이 주인공인 인물이 로버트 브루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두 인물은 동시대를 살았고 그 다음에 함께 스코틀랜드의 영웅입니다.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영웅의 어떤 칭호를 받았던 추앙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인물 이야기와 또 영화 이야기 엮어서 스코틀랜드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이 있죠. 오늘날도 있는데 영국의 북부가 스코틀랜드입니다. 원래 다른 나라였어요. 지금은 영국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원래 스코틀랜드라는 왕국이 따로 있었고요. 스코틀랜드 아래에 잉글랜드가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서쪽에는 웨일즈라는 지역도 있고요. 오늘날 그레이트 브리튼, 우리가 흔히 아는 영국은요,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게다가 바다 건너에 아일랜드의 북쪽, 북아일랜드 일부가 이제 묶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레이트 브리튼, 흔히 영국이라는 그렇게 부르게 되는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코틀랜드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 북부고 원래 스코틀랜드 왕국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1707년에 잉글랜드와 합쳐진 거예요. 잉글랜드에 합병이 되면서 이제 오늘날 우리 영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스코틀랜드가 1707년에 잉글랜드에 정식 병합이 됐지만 그 전에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와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경쟁도 했고요. 또는 잉글랜드의 지배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섭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13세기 후반이 그런 시절 중에 하나였어요. 13세기 후반이 잉글랜드한테 스코틀랜드가 억압받던 시절입니다. 이때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에 저항을 하는데 그 저항의 이야기가 브레이브하트와 아웃로킹 이 두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 브레이브하트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13세기 후반인 1286년에 알렉산더 3세라는 스코틀랜드 왕이 죽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왕이 죽자 그의 손녀딸 4살짜리 마가렛이라는 꼬맹이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4살짜리 여자애가 왕위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귀족들이 스코틀랜드의 영주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왕이 약하니까.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왕위가 흔들리고 귀족들이 득세를 하자 이 귀족들한테 파고드는 게 당시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귀족들 사이에 파고들어서 귀족들을 포섭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지배권을 야금야금 장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귀족들 모아놓고 협약을 해서 스코틀랜드를 본인이 지배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이제 잉글랜드에 갖다 바쳐야 되고 탄압받고 억압받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귀족들은요, 스코틀랜드 귀족들은 자기 백성들을 탄압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1세한테 물건 갖다 바치고 이러는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귀족들은 오히려 에드워드 1세 잉글랜드 왕에게 잘 보여서 스코틀랜드 왕위를 내가 차지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놈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마가렛 4살짜리 꼬맹이 그 왕이요 8살 때 죽어요. 그러자 스코틀랜드에서는 왕위를 서로 계승하기 위해서 경쟁을 귀족들이 하거든요. 그러자 에드워드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귀족들하고 협약 맺고 자기의 정권을 더 강화시켜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게 억압을 받자
때 등장한 인물이 윌리엄 월리스라는 인물입니다.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의 주인공인데, 자, 그런데 이 윌리엄 월리스라는 인물은요, 사실은 출신, 그 다음에 출생 연도 이런 게 다 불분명합니다. 기록이 명확히 많이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출신이 뭐 하급 귀족 출신이다라는 설도 있고 그냥 평민이다라는 설도 있는데, 이렇게 자료가 많지 않고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만 많은 인물이라서 영화 자체도 역사적 팩트에 막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꾸며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영화가 브레이브하트가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영화는 1996년에 작품상, 감독상 등 5개 부분을 수상하면서 당시 1996년 최고의 영화로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물론 그 영화가 뭐 작품성이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이런 건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영화는 고증의 그 이야기도 좀 지적이 되고는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먼저 좀 말씀드리면, 당시 브레이브하트에서 멜 깁슨, 즉 그 윌리엄 월리스 세력이 입고 있었던 복장 이런 것들이 당시 시대에 맞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보신 분들, 옛날에 그 영화 보신 분들 아마 뭐 제 또래이실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 영화 보면서 아마도 소피 마르소가 또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아, 소피 마르소가 그 영화에서 아주 아름답고 이쁘게 나오죠. 근데 이 소피 마르소가 했었던 역할이 프랑스 공주 출신인 이사벨라 역할이었습니다. 이 소피 마르소 이사벨라가 잉글랜드 에드워드 2세에게 이제 시집을 오게 되죠. 뭐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고, 결국 영화에서는 이 이사벨라가, 소피 마르소가 멜 깁슨, 윌리엄 월리스와 사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뭐 애도 갖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건 영화에서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물론 이사벨라 공주는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윌리엄 월리스가 처형당할 때 이사벨라 공주가 1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죠. 그리고 이사벨라가 잉글랜드에 시집 온 것도 윌리엄 월리스가 죽고 4년인가 지나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이걸 좀 땡겨가지고 둘을 연인 관계로 만들고 소피 마르소 등장시키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뭐 영화의 재미를 위한 것이었겠거니 뭐 좀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여튼 이 멜 깁슨이 역할을 했었던 그 윌리엄 월리스는요, 스코틀랜드를 이끌면서 잉글랜드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윌리엄 월리스가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이 이제 뭐 죽게 되고 막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잉글랜드에 맞서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 역사 속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잉글랜드 군인들과 시비가 붙어서 그 군인들을 죽이고 나서 그걸 계기로 반 잉글랜드 운동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자기 가족들을 모욕했었던 잉글랜드인을 죽이면서 또 이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 사건이 시작됐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윌리엄 월리스가 스코틀랜드인을 이끌고 잉글랜드에 맞서면서 대단한 영웅이 됩니다. 승승장구하게 되고 이래저래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 인물에 대해 과대 포장된 그런 전설들이 마구마구 나타나게 되죠. 이 인물은 스코틀랜드로부터 자귀도 얻게 되고 스코틀랜드의 수호자라는 칭호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탈링 다리의 전투에서 잉글랜드 군에게 대승을 거두면서 정말 그야말로 스코틀랜드인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탈링 다리의 전투가 1297년이었는데 그 다음해인 1298년에 폴커크 전투에서는 또 잉글랜드에게 크게 패하게 돼요. 잉글랜드에게 그 앞에서 이 윌리엄 월리스가 많이 이겼고요. 특히 스탈링 다리의 전투에서는 큰 승리도 거두었는데 잉글랜드가 발을 빼질 않아요. 오히려 반격을 가해서 폴커크 전투에서는 윌리엄 월리스 세력이 크게 패합니다. 윌리엄 월리스도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도망을 치는, 도주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래서 뭐 윌리엄 월리스에 대한 또 인기도 조금 그때 이렇게 좀 수그러들게 되는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윌리엄 월리스가 이겨도 결국 잉글랜드한테 밀리게 되는 이유는 바로 스코틀랜드의 귀족들 탓
협력도 있는 겁니다. 스코틀랜드가 이 윌리엄 월리스가 이렇게 스코틀랜드인들을 이끌어서 잉글랜드에 맞서면 이 귀족들도 자신들의 이 군대와 힘을 윌리엄 월리스에게 모아서 뭉쳐서 싸웠다면 어쩌면 잉글랜드를 무너뜨리고 몰아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귀족들이 윌리엄 월리스에게 협력을 해주질 않아요. 당시 스코틀랜드의 귀족들은요, 서로 눈치 보고 서로 이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와 관계를 좋게 해서 내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좀 돼볼까나 뭐 이런 계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윌리엄 월리스에게 협력을 하지 않았고, 또 하나 이 귀족들은 자기들이 귀족인데 이 평민들 또 하급 무사들한테는 윌리엄 월리스가 더 인기가 많거든요. 이것도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협조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윌리엄 월리스가 폴커크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도주를 하게 되고요.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에게 협력하는 기사가 이 윌리엄 월리스를 잡아다가 왕에게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처형을 당하게 되죠. 런던까지 끌려가서요, 죽음을 당하는데 영화에서도 처형 장면이 이 윌리엄 월리스가 줄에 사지가 묶여서 막 땡기죠. 그리고 너 네 죄를 시인하면 뭐 좀 봐줄게, 편하게 죽여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영화에서 유명한 장면이죠. 이 윌리엄 월리스가 끝내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프리덤 외치잖아요. 자유를 외치면서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 전해지는 것도요, 사지를 찢을 것처럼 밧줄을 양쪽에 사지에다 묶어서 당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막 사지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주고, 그리고 나서 거세를 먼저 하고, 그리고 효수를 하고 몸을 찢어서 잉글랜드 각지에 전시를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잉글랜드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윌리엄 월리스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데 이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속에서 로버트 브루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귀족으로 나오고요. 이 로버트 브루스는요, 이 브루스 가문이 당시 스코틀랜드의 귀족이었고, 특히 이 로버트 브루스는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왕위 경쟁에 참여를 하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영화에서 이 로버트 브루스의 아버지가 로버트 브루스가 윌리엄 월리스에게 협력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막죠. 로버트 브루스는 귀족이지만 윌리엄 월리스에게 심정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귀족들이 윌리엄 월리스를 돕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돕고 싶은데 아버지가 자꾸 말려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이 로버트 브루스가 갈등을 합니다. 심정적으로는 윌리엄 월리스를 돕는 것이 맞는데, 이 스코틀랜드에게 자기가 뭉쳐서 힘을 보내주는 게 맞는데, 아버지가 너 그렇게 잉글랜드에 맞섰다가는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 것이다. 제발 왕위를 계승하도록 그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계속 막아내죠. 결국에는 윌리엄 월리스가 계략에 의해서 잡혀가는 것도 이걸 그냥 보고 분통 터져 하는 것으로만 끝납니다. 이 로버트 브루스가 당시에는 영화 속에서. 그리고 윌리엄 월리스가 처형 당하자 로버트 브루스가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그 윌리엄 월리스의 자녀 세력들을 본인이 이끌면서 이제는 나랑 함께 싸우자 이러면서 윌리엄 월리스 세력을 규합해서 전투에 나가는, 로버트 브루스가 전투에 나가는 장면으로 브레이브하트가 끝이 납니다. 이 로버트 브루스를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가 아웃로 킹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로버트 브루스가요, 브레이브하트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윌리엄 월리스와 정말 심정적으로 이렇게 돈독하고 그랬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일단 둘의 관계가 애매해요. 일단 로버트 브루스는 귀족이고 윌리엄 월리스는 귀족이 아닌데, 그런데 이 귀족 아닌 윌리엄 월리스가 평민들에게, 하급 무사들에게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왕위를 노리는 로버트 브루스 입장에선 국민들에게 훨씬 인기가 많은 윌리엄 월리스가 불편했을 거예요. 귀족들이 다 얘를 불편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보면요, 1298년에 스코틀랜드 귀족들이 이 윌리엄 월리스에게 이전에 줬었던 스코틀랜드의 수호자라는 칭호를 박탈을 하는데, 이때
로버트 브루스도 참여를 합니다. 로버트 브루스도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윌리엄 월리스가 갖고 있던 스코틀랜드의 수호자 칭호 박탈을 해버립니다. 즉 둘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거나 심정적으로 막 지지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웃로 킹을 보면요, 영화 초반에 이 윌리엄 월리스가 처형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웃로 킹에서는요, 이 윌리엄 월리스가 얼굴이 나오진 않아요. 이름만 나와요. 얘가 뭐 체포됐는데 처형됐다 뭐 이러면서 백성들이 분노해서 잉글랜드 군인들에게 윌리엄 월리스 살려내라 막 이러면서 저항하고 막 대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대드는 것을 로버트 브루스가 보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나도 이제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버트 브루스가 이 스코틀랜드의 반 잉글랜드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당시 왕위를 확실히 계승한 게 아니었어요. 잉글랜드에서는 로버트 브루스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게 인정해 준 바 없는데 이 로버트 브루스가 스코틀랜드의 왕은 나다! 라며 자칭 스코틀랜드 왕을 칭하면서 이제 잉글랜드에 맞서는 겁니다. 이래서 영화 제목이 아웃로 킹이에요. 잉글랜드에서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왕이 탄생했으니 이게 로버트 브루스입니다. 우리가 이 왕이 된 로버트 브루스를 로버트 1세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에 맞서는데 그게 순탄치가 않아요. 역시 모든 귀족들이 이 로버트 브루스를 왕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었고 반대 세력도 있었고 이렇게 또 싸우다 보니 로버트 브루스의 가족들이 잉글랜드에게 포로로 잡히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 또 이 로버트 브루스도 아일랜드 쪽으로 또 피신을 해서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모진 고난을 당해요.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규합해서 잉글랜드에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배넉번 전투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 로버트 브루스의 스코틀랜드 군대가 잉글랜드 군대를 꺾게 됩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으나 지형을 잘 이용하고 기발한 작전을 활용해서 잉글랜드 군대를 꺾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게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이 아웃로 킹은 그래서 이 전투 장면 이런 것들이 브레이브하트에 비해서 훨씬 고증이 잘 됐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계속 여러 번 이겨요. 이 로버트 브루스의 스코틀랜드 군대가 잉글랜드에 계속 맞서 싸우면서 결국 1328년에 에드워드 3세 때 가서 스코틀랜드가 독립국가로 다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로버트 브루스도 로버트 1세로 스코틀랜드 왕으로 정식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근데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로부터 정식으로 독립하고 그 다음에 왕위도 정식으로 인정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 로버트 1세, 로버트 브루스는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영화 끝날 때 보면요, 이 로버트 브루스가 아내와 해변가에서 키스를 하면서 끝났는데 이제 거기 자막에 로버트 브루스의 후손인 제임스 6세가 300년 후에 잉글랜드 왕까지 된다 이런 그 자막이 나오는데요. 이 제임스 6세가 로버트 브루스의 후손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는데 그런데 잉글랜드의 왕 엘리자베스 1세가 죽어요.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사가 없이 자식이 없이 1603년에 죽어버린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따져가지고 결국 이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까지 겸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는요, 제임스 6세가 제임스 6세가 아니고 제임스 1세라고 부릅니다. 혹시 세계사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 배울 때 청교도 혁명의 배경으로 영국의 전제 정치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 청교도 혁명이 영국에서 찰스 1세를 몰아내는 혁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찰스 1세 앞에 왕이 제임스 1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계사 공부할 때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전제 정치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 제임스 1세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바로 로버트 브루스의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영화 보면서 스코틀랜드의 역사도 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